지역 중소형 아파트에서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추월한 건데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생동물을 쫓기 위해 설치한 전깃줄 울타리에 아버지와 딸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전기 울타리가 정식 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 민주당 의원 7명 전원이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배정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주의 본사 이전을 마친 현대엘리베이터가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 점유율을 높여 글로벌 탑5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 지역 중소형 아파트에서 전셋값이 매매 가격보다 비싼 역전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인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청주의 전세가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의 한 중소형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67제곱미터에 지난달 전세 실거래가는 1억 원 선입니다. 불과 한 달 전 매매 실거래가는 9천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전세값이 매매 가격을 추월한 이른바 역전세 현상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 전세 가율이 80% 이상인 곳은 전국에 18곳입니다. 이 중 청주 서원구가 84.3%, 상당구는 82.8%로 3위와 7위를 기록해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팔아도 대출이나 보증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일명 깡통 전세가 될 위험이 높습니다. 매매가 하락 추세 속 집을 사기보다 전세를 얻으려는 수요가 많은데 정작 임대 시장은 계약갱신 물량과 월세 비중이 높아져 전세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지금 규제가 많이 심하다 보니까 집값은 하락되고 있고요.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이루어지니까 전세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 반환 보증을 가입하거나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려 리스크를 줄일 것을 당부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80% 이내로 전세를 들어가야 되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정도 이내로 전세를 들어가야 됩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이 사상 최고액인 3,407억 원에 달하자 전세 피해 예방 지원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어제 옥천군 안내면에서 60대 아버지와 30대 딸이 전깃줄 울타리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정식 전기 목채기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 220볼트에 감전되면 이렇게 참혹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6분쯤 옥천군 안내면의 한 밭에서 부녀가 전깃줄 울타리에 감전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버지 65살 A씨와 딸 38살 B씨로 119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2명 모두 위중한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신 씨는 비가 오락가락하며 매우 습한 상태였는데 아버지가 먼저 감전되고 이를 구하려던 딸 또한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은 현장 도착 당시에는 의식 없고 호흡맥박 없으셔가지고 응급처치를 하면서 그냥 그 상태로 병원을 이송해드렸고요. 따님께서도 의식 호흡맥박이 없으셔가지고. 경찰은 해당 전깃줄 울타리는 3년 전쯤 설치됐고 정식 제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식 전기 목채기는 1000볼트 가까운 순간 전압으로 정전기 같은 효과를 일으켜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밭에는 농사용 분전함에서 전깃줄 울타리로 전기가 직결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채기는 펄스 전기라고 해가지고 팍 튀고 말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이 스치거나 만져도 목채기는 손을 띄게 돼 있어요. 근데 저것은 딱 달라붙습니다. 전류기 때문에. 220볼트가 흐르는 철사줄에 감전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전깃줄 울타리를 임의로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정식 제품을 구입하면 보조금을 받더라도 수백만 원을 자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설치한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 울타리에 감전사하는 일이 잊을만하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도의회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4일 개원 뒤 처음 열린 본회의에 이어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도 7명 전원이 불참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402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12대 도의회 개원 뒤 처음 진행된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7명도 전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반하며 소모적인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여 민주당이 지난 4일 개원 뒤 첫 임시회에 이어 두 번째 임시회 본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배정했다고 주장하며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박진희 의원의 교육위 재배정을 들어주지 않으면 황영우 의장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대한 보이콧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희 의원님이 가장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서 7명 중에서 적합하게 하실 수 있는 의원님이다. 그래서 그분의 어쨌든 생각을 우리가 받쳐주고자 그쪽에 가서 활동을 했으면. 국민의힘도 수용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차당 소속 28명 중에도 7명만이 일지망 상임위에 배정됐다며 한 사람으로 인해 상임위를 다시 배정하는 혼란을 감수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지금 들어가신 의원님들도 다 어느 정도 자기가 본인이 원해서 갔던 분야에 갔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을 하나 뺀다면 또 제2, 제3의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면 이 12대 의회 출발을 못해요. 국민의힘이 박 의원의 후반기 교육위 우선 배정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여야 대치 국면의 장기화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국내 승강기 업계 1위 현대엘리베이터가 경기도 이천에서 충주로 본사 이전을 마치고 충주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승강기를 구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점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매출 2조 원, 1,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국내 승강기 업계 1위 기업 현대엘리베이터. 충북의 대기업 최초로 본사에 뿌리를 내린 현대엘리베이터가 경기도 이천에서 충주로 100% 이전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현대엘리베이터가 익숙한 터전을 박차고 새로운 보금자리인 충주에서 혁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먼저 오는 2030년까지 매출 5조 원, 해외 사업 비중 50%, 글로벌 탑5로 도약하는 트리플5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연간 2만 5천 대를 생산하던 능력을 본사 옆에 생산, 포장, 출하 일원화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팩토리에서 연간 3만 5천 대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전에는 10대 미만이었던 로봇팔 대수를 50대까지 늘리고 운반 로봇과 무인 지게차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설비를 적재적소에 적용해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겁니다.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접목하고 고급 엘리베이터, 렉스스나 제네시스 같은 어떤 새로운 개념의 어떤 그런 브랜드를 추진해서 지역 사회와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지역 기관, 학교 등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실제 일자리 창출까지 이뤄지게 만들고 충주에서 생산한 과일이나 농산물을 소비하는 방안도 약속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부품 회사들이 인증을 받거나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부기관을 우선 유치를 해서 승강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충주의 새로운 둥지를 튼 현대엘리베이터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뻗어가는 활기찬 비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국내 최초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씨가 오늘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를 위해 청주를 찾았습니다. 학생들은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한 작가의 작품을 통해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13개 중학교 사제동행 인문동아리 학생들이 충북교육도서관에 모였습니다. 소설가 한강 씨와 함께하는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자리입니다. 한강은 지난 2016년
장편 소설 채식주의자로 세계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한 유명 작가입니다. 이번 북토크의 주제는 그의 5년 만의 신작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삶과 죽음, 지극한 사랑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뭔가 더 근원적으로 뭔가 인간의 본질에 다가가는 그런 경험이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지난 4월부터 함께 독서 토론을 이어온 학생들은 작가의 집필 계기와 고민 등 책에 없던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궁금증을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인문과 역사를 주제로 제주도 현장학습을 앞두고 있는 사제동행 인문동아리 학생들. 저자와의 북토크를 통해 제주의 아픈 역사에 조금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만큼 제주도에 가서 더 현장 답사할 때 제가 그동안 책을 읽고 나서 배운 것들을 더 활용해서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토크를 함께한 윤건영 교육감은 독서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독서를 통해서 인문학 상상력을 기르는 것은 개인의 입장이나 국가를 위해서도 정말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앞으로도 북토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독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덥고 습해 하루 종일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더울수록 빛깔과 향기가 짙어지는 연꽃책엔 여름이 제철인데요. 빗방울까지 함초롬이 머금어 그윽한 매력까지 풍깁니다. 빛 속에서 더 아름다운 연꽃의 자태를 김유찬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혼자 있는 밤이면 네가 잠이 들던 자리에 슬피우는 나의 눈물로 모두 젖어들 거야. 오늘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20명으로 어제 동시간대보다는 44명 감소했지만 일주일 전 동시간대보다는 2배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88명을 비롯해 도내 11개 모든 시군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북의 어제 하루 확진자는 1,068명으로 집계돼 56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현행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를 내년 신입생부터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와 3학년 2학기 진로 연계학기로 나눠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학년 2학기 자유학기는 현행대로 지필 평가가 없고 내신 성적에도 반영하지 않지만 새로 운영될 3학년 2학기 진로 연계학기는 지필 평가를 실시해 고입 내신 성적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로 연계 학기는 기말고사 이후 집중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는 제1회 여성기업 주간을 맞아 충북 여성기업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와 여성경제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오늘 행사는 여성기업 유공자 23명에 대한 표창과 함께 여성경제인 금융특강과 기업 애로 지원 상담 등이 진행됐습니다. 제천시는 민선 8기 공식 업무에 돌입하면서 개설했던 제천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175건의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장에게 바란다는 제천시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개설한 인터넷 게시판으로 건의된 시민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충주시가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와 홍보 활동을 하는 국가정원 시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000명 규모이고 국가정원에 관심이 있는 충주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는 탄금대와 세기무술공원 일대 100만 제곱미터 부지에 충주 국가정원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청주시 농촌 지도자 대회가 이범석 청주시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농촌 지도자 대회에서는 강내면에 사는 김수영 씨가 농촌 지도자 대상을 받는 등 모두 46명이 수상했습니다. 농촌 지도자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은 취소, 지난해에는 시상식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영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신임 청주의료원장에 내정됐습니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임의 과정을 거친 뒤 충북대 의과대학장과 의학전문대학 원장 등을 역임하며 충북대병원에서 30여 년간 근무해왔습니다. 네, 앞서 중소형 아파트에서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역전세난이 확산하면 세입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세심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